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켈트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9세기에 대인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에메랄드 섬의 패권을 잡고 있던 2세기 반의 기간에 걸친 세월 동안 아일랜드 켈트교의 역사는 상당히 불명료했습니다. 이같이 불명료한 역사는 헨리 2세가 1171년에 교황의 교서에 따라서 그 교회와 전쟁을 벌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유는 헨리 2세가 아일랜드의 정치적 독립과 교권적 독립을 모두 파괴할 때 소중한 기록들까지 함께 다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은 패트릭의 시대에 켈트교회의 내부적인 영적 생활과 복음 전도 체제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의 시도가 패트릭의 사역에 뒤에 일어난 복음 전도와 배움에 대한 장려한 대폭발까지 덮어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 왜 대인족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침략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황권에 의해서 촉구되고 사를마뇨 대제에 의해서 수행된 끔찍한 전쟁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유럽 대륙에 있던 대인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누구나 기원 후 800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날 교황은 로마의 대성당에서 사를마뇨 대제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그 새롭게 탄생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를마뇨 대제는 손에 도끼를 든 채 계속적으로 북유럽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 일을 대인족들을 격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앞에서 도망하면서 그들은 어디든지 가능한 곳에 가서 기독교회를 말살해버리고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살육함으로 이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북유럽의 전사들을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로 광란의 침입을 해온 이유가 됩니다. 자, 약탈을 위한 원정이 유명한 대인족의 지도자들 밑에서 조직적인 통치로 발전했습니다. 트러제이스는 그의 전투선들과 함께 832년경에 아일랜드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내륙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동부와 서부와 북부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의 함대는 그 나라의 학문 중심지들을 약탈하고 교회들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인족은 켈트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첫째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교황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켈트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침략자들이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고 무식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들은 많은 분야에서 학문과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대인족이 기독교에 가하는 혹독함이 점차로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켈트교회의 중심지들과 마찰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켈트교회에 대한 이 대인족 침략자들의 적대감은 역시 여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교의 간섭이 절반쯤 섞여 있는 대인족의 기독교는 교황권의 웅장한 대성당 그리고 화려한 성직 정치와 매혹적인 예식들과 의식들의 강한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성직자들이 라틴 주교들의 손에 의해서 안수를 받도록 노력한 것은 이게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지면서 조지 스톡스 박사가 다음에 한 말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주는데, 대인족은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아일랜드 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로마 교황권의 계획을 11세기와 12세기에 회복시키고 성취한 하나의 주요한 경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통해서 워트포트의 대인족 주교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은 아일랜드 교회와 패트릭의 후계자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아일랜드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대인족 티르제이스는 현재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땅의 군사적 이점과 매력적인 외형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후에 더블린 왕국으로 확장된 그 도시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자, 후에 이 새 수도는 교황교회의 전형을 따라서 주교관이 세워졌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일랜드인들이 이방에서 온 정복자들을 쫓아내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은 정복자들이 이미 쳐놓은 교황교회의 건물에 그 건물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브라이언 보르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브라이언 보르가 대인족의 패권을 전복시켰는데요. 자, 수십 년에 걸쳐서 아일랜드 본토인들과 이방 대군주들 사이에 벌어진 게릴라전은 브라이언 보르가 아일랜드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전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의 형인 무스테르의 왕 마흔과 함께 용감히 싸웠고, 그의 형이 죽은 후에는 왕의 후계자로서 홀로서 싸웠습니다. 그는 대인족 왕국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치룬 전투들 중에 절정을 이룬 것은 더블린 근처의 그린마마와 크론차프에서 치룬 전투였습니다. 그는 우선 더블린의 외곽까지 이르는 아일랜드 전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록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더블린이 아일랜드 본토 출신 왕의 지배를 받게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브라이언의 승리가 대인족들을 아일랜드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을 소유한 가운데 때로는 약한 상태로, 그리고 때로는 강한 상태로 그 땅에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땅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죠. 대인족의 세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지만 대인족의 도움을 받아서 아일랜드 땅으로 들어간 교황권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1014년에 클로타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지 단지 5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정복자 윌리엄이 교황권의 지도를 받아서 그의 노르만족을 이끌고 잉글랜드를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아일랜드에 있던 라틴 성직자들은 켈트 교회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노르만족 왕들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켈트 교회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때때로 이제 로마의 주교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아르마의 켈트교의 대주교였던 셀시우스를 통해서 켈트교의 배신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셀시우스는 말라키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꾀를 썼는데, 이 말라키는 유럽 본토에 있던 클라보의 버나드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클라보의 버나드는 교황권의 가르침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라키가 마침내 아일랜드를 로마의 지상권 밑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규율에 따라 그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헨리 2세가 교황권의 위임을 받아서 아일랜드를 잉글랜드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켈트 교회에 대한 정복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패트릭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고배를 하게 되는데, 블랙스톤은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어거스틴 수사가 교황교회를 잉글랜드에 소개한 것은 종교적인 성격의 일이었고, 또한 정복자 윌리엄 시대까지는 로마 종교가 그곳에서 완전한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몇몇 측면에서의 교황권의 타락한 믿음과 가르침을 끌고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노르만족의 정복 때까지는 이 왕국들에서 교황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때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교황은
윌리엄 공작의 군대에게 복을 빌고 그에게 깃발들을 수여함으로 그 침략 계획에 호의를 나타내 보였다. 윌리엄은 이 침략 전쟁을 자신의 영적 입지를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는 색손족 성직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겸허하게 만들고 자신의 노르만족 성직자들의 세력을 정대시키는 방안을 정복자의 정책에 반영하였다. 외국에서 노예로서 교육받은 성직자들은 복종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그들은 그 일을 매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6년에 교황 아드리안 4세는 잉글랜드 왕인 헨리 2세에게 내린 교서에서 그가 아일랜드를 침공하는 일을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교서 내용의 일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정가를 올리고자 하는 폐하의 소망은 칭찬할 만하고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는 천주교도로서의 폐하의 의도가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기독교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민족들에게 포고하며 주님의 농원에서 사악한 행위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서는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아일랜드를 배우지 못하고 압박받는 나라로 지칭한다는 것은 교황권의 가르침과 예식들과 성직자들이 그곳에서 지배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왕에게 교회의 지경을 넓히도록 촉구한 것은 아일랜드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주민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지상권 밑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을 교황 자신이 고백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기독교의 믿음을 아일랜드인들의 나라에 포고하려는 헨리의 의도를 칭찬함으로써 아드리안은 교황권의 선교사들이 그 이전에 아일랜드에 로마 교회의 믿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헨리 2세에게 교황권의 재정을 위해서 아일랜드의 각 가정에서 1페니씩 징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그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한 명령은 아일랜드에 존재하던 그 아일랜드에 원래 있던 옛 종교가 교황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12세기 중葉까지는 그 땅이 로마 종교와 그 어떤 연관도 맺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일러는 그의 저서인 아일랜드의 역사에서 헨리 2세에 의해서 캐실에서 소집된 아일랜드의 왕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회의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 아드리안의 교서와 그것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교황 알렉산더의 글이 그 회의에서 읽혀졌으며 아일랜드에 대한 통치권이 환호 속에 헨리에게 주어졌다. 또한 성직자들의 세력과 특권을 정대시키고 아일랜드 교회의 규율을 로마 교황이 이미 서유럽에 만들어 놓은 규율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의 켈트 교회는 유럽에 있던 다른 모든 복음주의적 신자들과 함께 광야의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암흑시대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별로 혹은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도적 가르침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힘을 합하여 행하는 광포적인 지배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인 굴복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광야교회의 1260년의 기간 동안 멀리 떨어진 이교도의 땅에 있던 광야교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교도들의 예식들과 의식들에 빠져들어갔으며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교회도 교황교회의 관습에 다소간 압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기초는 여전히 지탱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서 종교개혁이라는 장엄한 영적 햇살을 비추실 때까지 핍박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소생하여 성경의 지상권이 성직 정치의 지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바로 아일랜드의 켈트교회 그리고 패트릭의 노력들은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패트릭을 아까 말씀드렸던 팔라디우스를 패트릭으로 둔갑시켜서 패트릭보다 25년 이후에 온 팔라디우스를 패트릭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신성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 종교가 1260년의 그 암흑기를 시작하는 초기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역사들과 그들의 활동들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교적인 관습들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성경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아일랜드를 지나서 영국 본토와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펼쳤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